동무들, 공화국의 국부를 소개하소. 안녕하세요, 초코명리 국부를 소개하소. 초명입니다. 제가 공화국의 국보는 아니고 일개 명리 유튜버지만 오늘은 2023년 개묘년 병화일간의 신년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근데 왜 병화일간이냐면요, 별건 아니고 제가 병호일주이기 때문입니다. 깜짝이야.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병화는 지지가 신자진 인호술로옵니다. 그러니까 병신, 병자, 병진, 병인, 병호, 병술 이렇게 6가지로 일주가 따라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 일주들을요 하나하나씩 보는 건 아니고 일단 병화일간으로만 놓고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 병화는 물상이 태양입니다. 농경사회에서는 농사를 지으려면 태양이 떠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자평진전이나 아니면 궁통보감 이런 고전들을 보면은 죄다 병화에 대한 애정이 철철 넘칩니다. 그래서 무슨 그 조우용씨만 잡으면요 전부 다 병화가 용신인 경우가 한 40% 이상은 돼요. 그러면 병화일간이면 다 좋냐? 당연히 뭐 그런 게 있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도 아무래도 병화일간 분들이 많이 시청하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건 없다는 건 다들 아실 테고요. 우주에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런 기준은 인간이 정한 거예요. 그 우주적인 질서 속에서는 우열이 없거든요. 어쨌든 양 중에 양, 꺼지지 않는 태양, 이 병화일간 분들이랑 친해지면은 병화라는 게 티가 납니다. 양이 딱 드러나는 기운이다 보니까 자기를 잘 못 숨기죠. 대체적으로 뭐 명랑하고 적극적이고 화통하고 뒤끝 없고 추진력도 좋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병화라는 걸 끊임없이 티내는 병호일주고요. 아무튼 신년 운세 설명하기 전에 제가 밑밥을 깔면요, 병화는 왜 병화라는 게 티날 수밖에 없느냐, 이걸 좀 보고 가시게요.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종의. 이게 양은요 기를 종하고 세를 부종세, 따르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후려쳐서 이야기하면요, 이 세를 현실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를 이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양은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을 추구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병화라고 하는 게 양 중에 양이다 보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일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사실 사주가 세속적으로 자기 쓰임을 만들어내는 관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재성이고요, 두 번째가 인성이에요. 이 재성은 그러니까 식상생재가 되는 건데 어떤 뜻이냐면 내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하기 위해 나를 움직이는 그런 그림인 거죠. 식상생재가 되는 거는 약간 적극적이면서 진취적이면서 능동적이고요, 자기 행동으로 딱 드러내는 기운이거든요. 두 번째 인성은 이게 관성에서 인성으로 가는 건데 관인상생이죠. 이건 관을 직장으로 보든 가정으로 보든 뭐 사업처로 보든 아무튼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오는 여러가지 문제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인내해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뭐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인내 그리고 수용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병화가 양기가 세다 보니까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발산하고 자기를 드러내려는 성향이 좀 강한 일간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런 병화가 개묘년을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지금 제가 정인이 아니고 이게 정관이고 묘목이 정인이죠. 잘못 써놨네요. 개수가 정관이고 묘목은 정인인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관인상생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이거는 정리하면 인내, 꾸준함, 수용적인 코드를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환경적인 스트레스 그리고 문제가 있더라도 스무스하게 현실을 인정한다, 현실을 받아들인다, 한계를 인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나간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개묘년은 병화의 속성이 이거는 잘 다스려진다, 이런 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민년 병화일간의 신년운세 영상을 찍을 때요, 여러가지 관점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어로 표현하면 살인상생이었습니다. 이민년의 임수는 편관이고요, 임목은 편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병화가 태양이고 임수가 뭐 바다나 강 같은 물상이라서 병화가 임수 편관을 만나는 거는 고전에서는 반긴다고 표현을 했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 개인적인 관점인데
고전이 탄생했던 거는 봉건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관점에서는 뭐 신강하든 아니면 신약하든 전부 다 관을 용신으로 삼았다 보니까 병화가 임수를 만나는 거는 반긴다고 했던 것도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병화가 신약해지기가 쉽지 않다, 이런 관점 때문에 저는 더욱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화가 임수 평관을 만나면 잘 쓴다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맞다고 봐요. 2022년 임인년에는 특히 대체적으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임목 때문에 수생목, 목생화로 이어지잖아요. 그 평관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이거를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칠살. 같은 뜻이죠. 왜 평관이 칠살이냐? 십성을 제가 순서대로 써볼게요. 비견, 겁재, 식신, 상관, 편재, 정재,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렇게 있는데 평관까지 몇 번째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 관을 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평관을 우리가 일곱 번째 살이라고 해서 칠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관은 보통 긍정적으로 쓰일 때를 이야기하고요. 칠살은 당연히 그 반대로 부정적으로 쓰일 때를 이야기하는데, 평관을 긍정적으로 내가 잘 썼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승진, 그리고 이건 특히 임명직 공무원이 된다거나 임명직 어떤 자리에 내가 딱 올라가는 걸 뜻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 상승인 거죠. 명예가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적인 지위가 상승하는 겁니다. 칠살은요, 이건 좀 부정적인 거다 보니까 소송, 그리고 직장 내 구설수, 뭐 상사나 아니면 동료와의 불화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정 내 문제,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면 뭐 거래처 문제, 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 이런 걸 뜻하거든요. 여기에서 오는 갑작스런 문제나 스트레스를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평관, 칠살이 뭐 편인이든 정인이든 어쨌든 인성으로 연결된다는 거는요, 내가 관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성장하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 평관의 문제를 받아들여서 인내하고 성찰하고 공부하고 뭐 계획을 세우고 나를 성장시키고 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관인상생이면 다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살인상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데 대체적으로 2022년 이민년 때 병화일간들은 이 살인상생으로 연결이 되는 코드였겠죠. 저는 병화일간 분들 상당수가 2022년 이민년 때는 이 임수가 강해지는 상반기하고 임목이 강해지는 하반기의 기운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랐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 상반기 때 힘든 분들이 좀 많을 수 있었다고 봐요. 왜냐면 평관이라고 하는 게 좀 강압적인,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강제적으로 펼쳐지기도 하거든요. 저로 예를 들면은 직장에서 상사하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사니까 제가 늘 직장에서 마주쳐야 되는 사람이고 피하려고 해도 제 마음대로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업무적으로 막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그분께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건데, 몇 달 지나니까 결국엔 그 상사분께서 저하고 부딪히는 문제를 딱 모른 척하고 싹 피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인 건 아닌데 결국엔 그분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환경이 조성이 돼서 저는 좀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쨌든 이게 그 극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그 식상제살 아니면 양인합살이라고도 하죠. 이 식상제살하고 양인합살에 대한 설명은 제가 2022년 이민년 병화일간 운세 설명할 때 자세히 해놨거든요. 그래서 명리를 깊이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도 링크로 달아둘게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이민년 때 이게 이제 평관이 들어오는 거다 보니까 이 평관이 또 편인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살인상생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갑작스럽고 강제적인 형태, 아니면 능동적 또는 주도적이나 조금 안정감은 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개묘년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게 정인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관인상생이죠. 이건 살인상생하고 조금 다르게 예측이 되는 형태예요. 그리고 수동적이고요, 안정감이 높아지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요, 둘 다 어쨌든 인내나 수용, 이런 코드로 연결이 된다는 건데, 뭐 문제를 받아들여서 결국에 나를 발전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해로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결국엔 관성하고요 인성의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관성과 인성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순 있어요. 그렇지만 인내를 통해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극단적으로 관성하고 인성만 발달된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뭐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이 많이 예뻐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끌어주는 선배들도 많고요. 직장 내에서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일단 본인이 조금 참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반대로 관성이 너무 커서 일관의 힘이 약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자기 주도성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본인은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 환경이 좀 마음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저는 편관에서 편인으로, 아니면 정관에서 정인으로 이렇게 기운이 깨끗하게 유통되는 게 가장 좋다고 보거든요. 병화일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주에 관이 있으면 혼잡의 기운이 강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운에서 이렇게 기운이 깨끗하게 유통된다고 하는 건 어쨌든 계묘년 역시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것도 같습니다. 선생님, 병화일간이 개수를 만나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병화는 양 중에 양이고 조금 능동적인 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능동성이 뒷받침됐을 때 같은 관이라고 하더라도 정관보다 편관을 잘 쓰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개수를 뭐라고 하죠? 안개, 비, 구름, 이런 물상이라서 병화라고 하는 태양을 가린다, 태양빛을 가린다. 그래서 병화가 개수를 좀 답답해 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 그런가 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수에 비해서 병화의 동적인 성향이 당연히 약해집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되죠? 안정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정감이 물론 병화 입장에서 조금 편한 환경으로 조성이 되는 안정감이냐, 아니면 마지못해서 나는 싫은데 막 억눌리면서 어쩔 수 없이 멱살 잡혀서 끌려가는 그런 스트레스가 동반되는 환경이냐, 이거는 사주 구조를 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병화가 개수를 만난다는 건 뭐다? 병화가 잘 다스려지는 형태가 된다. 그리고 안정감 또한 높아지는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사주에 인성이 있어서 개수의 기운을 잘 설계시켜 주는가. 두 번째는 병화가 신강해서 개수도 안정감 있게 잘 쓸 수 있는가. 당연히 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어찌됐건 저는 병화가 신강하든 신약하든 이 관성이 들어오는데 관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인성이, 그것도 정관이 들어올 때 정인이 함께 따라서 이렇게 붙어오는 거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다? 관인상생이죠. 관인상생. 관인상생은 어쨌든 수용적인 코드입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안정감 있게 내 환경을 가져갈 수 있는 운이다라는 거죠. 관운이 이렇게 인성하고 같이 들어오면 높아져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 승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다못해 뭐 내 아이가 학교에서 뭐 선거에 출마한다 라고 할 때도 당선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그 편관이 임명직에 좀 가깝기는 해요. 이게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성이 더 높은 게 관성이 들어오니까 일간이 강한 분들 있죠. 특히 병호일주 같이 겁재에 양인에 뭐 제왕이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성이 겁재를 잘 다스려주죠. 그리고 재성이 관성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보면 이게 재물이 지켜지는 거기도 하죠. 그리고 관성이 인성으로 가니까 어떻게 되죠? 내 권리나 내 영역, 이런 것도 확보되는 그런 운이 되겠습니다. 저는 억부적 관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강한 건 눌러주고 약한 거는 복돋아줘야 된다, 채워줘야 된다. 이게 억강부약적 관점인데, 이게 뭐냐면 행운용신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운이 유리하게 작용하냐 불리하게 작용하냐, 이걸 따질 수 있는 키포인트가 억강부약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뭐 길용화복을 논할 때, 그래서 병화일간에게
정관하고 정인이 유리하게 작용하냐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하냐 이걸 따진다고 할 때는 저는 무조건 사주가 신강하냐 신약하냐 이걸 먼저 판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사주가 뭐 금하고 수가 많다, 그래서 뭐 신약하다 라고 한다면 이게 관성이 많아가지고 관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관이 넘친다, 사주에서 관이 넘치는데 관이 만약에 또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관과 관련된 문제나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관을 해석하는 그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일단 관에 대해서 제가 쭉 적어볼게요. 관은 직장이기도 하고 가정이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고객이 되기도 하고요. 명예, 간판, 브랜드, 사회적인 지위, 제도, 시스템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물론 관이 있는데 관이 또 들어오면, 관이 넘칠 경우에는 이런 관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성하고 같이 들어오면은 이런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주가 명암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은 신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이번에 사주가 신강하다 그래서 인성이 들어오는 건 대체적으로 꺼려진다라고 할 때도 관성이 들어오면 좀 낫죠. 왜냐면 신강한 구조인데 관이 들어오면 결국 아까 말했듯이 겁재든 비견이든 이런 겁재의 준동을 좀 막아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합이나 충, 형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개묘년만 봤을 때는 병화일간 분들이 저는 그래도 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부정적인 내용들도 충분히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사주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릴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런 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선에서만 짧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신년운세 콘텐츠를 만들 때요, 다른 선생님들하고 좀 다른 콘텐츠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년 다가오는 개묘년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병화일간들은 2023년 개묘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공부를 하자입니다. 여기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요, 물론 취미활동과 관련된 뭐 그런 자격증 따는 공부도 해당이 돼요. 그리고 뭐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공부도 되고, 아니면 뭐 공무원이 되기 위한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변호사나 변리사, 회계사 같은 그런 전문직과 관련된 공부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범위를 더 넓게 보면요, 이 공부라는 거는 사람 공부가 되기도 하고 인생 공부가 되기도 하고 마음 공부가 되기도 해요. 병화일간에게는 묘목 인성이 들어오잖아요. 인성이라는 게 아까 수용적인 코드랑 연결이 된다고 했죠. 인내입니다. 인내. 인성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 성찰, 공부, 기다림, 준비, 기획 이런 코드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운이 들어오면은 확실히 공부가 잘 됩니다. 이건 귀신이냐 구신이냐 이런 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험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뭐 합격 여부를 떠나서 자격증 공부를 하든 이게 다 마찬가지인데 진도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면서 나를 성장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자, 두 번째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일을 시작해보자입니다. 이렇게 관성하고 인성이 함께 들어오는 운에는요, 그러니까 무언가 뭐 지속성이 요구되는 일을 꾸준하게 이어나가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병을주잖아요. 근데 또 사주에 관성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하게 뭔가를 지속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관성, 즉 관적인 환경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읽더라도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20-30분 이상은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읽다가 또 물 마시고, 읽다가 핸드폰 보고, 읽다가 잠깐 또 옆방에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공부를 한다거나 정말 깊이 있게 읽어야 되는 책이 있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잠깐 앉아있는데 전화 받는다고 나갔다 들어오고 10분 있다가 또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아저씨는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고 전화 받으려고 도서관 왔나? 하고 좀 우습게 보겠죠. 그게 싫어서라도 전 열심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는 정말 꾸준하게 읽거든요. 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되기도 해요. 거기에 나를 가두는 거죠. 아니면 제가 새벽에 3개월 동안 열심히 수영장에 다닌 일이 있었는데
친구들에게 야, 나 3개월 동안 한 번이라도 빠지면 나 병신이다 이러고는 단체 문자 보내고 막 카톡 보내고 막 새벽에 수영장 가서 수영하고 나온 다음에 사진 찍어가지고 막 보냈어요. 나 수영 열심히 한다고 알려주려고. 한 번도 안 빠지겠다고 했는데 빠지면 또 바보가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도 관입니다. 내가 담배를 피는데 또 금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나 이제부터 담배 끊는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관성이 약한 분들은요. 어쨌든 관이 특히 뭐 정관으로 들어올 때는요, 내가 지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길게 호흡을 가다듬고 꾸준히 지속시켜 나가야 하는 일들, 이런 일을 할 때 당연히 유리하겠죠. 제가 내년에 명리 초급자분들이 아니고요, 그 중급 고급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책을 낼 계획을 갖고 지금 출판사하고 협의 중입니다. 원래 글을 쓴다고 하는 건 식상이에요, 식상. 근데 저는 식상이 되게 잘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관하고 정인이 들어올 때는 제가 호흡을 좀 길게 갖고 막 단번에 딱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1년 동안 아주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서서히 글을 좀 써서 1년 안에 책을 좀 만들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개면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거든 책임감을 갖자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사주에 딱 관이 없어요. 그런데 운에서 관이 들어오면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약간 떠밀리듯 그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정관하고 정인이 들어오니까 이건 내가 잘 쓰기만 한다면 내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운이 되겠구나 라고 여기시고요. 초반에는 조금 답답하더라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회사가 됐든 사업체가 됐든 가정이 됐든 그 일을 책임감을 갖고 지속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힘들더라도요, 내가 외부의 압력을 잘 받아들여서 결국에 내 권리를 확보하고 인정도 받는 운이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 평관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주어지는 새로운 일, 의무, 책임하고 좀 연결이 잘 되는데, 정관이 이렇게 정인을 만나서 관인상생으로 이어지는 운에는 안정감이 되게 커져요. 그래서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은 무언가 나한테 책임이 요구되는 그런 새로운 일을 딱 하시게 되더라도 이걸 스트레스로만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도 성장시키고 동료들에게도 크게 인정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그게 어떤 일이든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사주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이런 환경이 펼쳐진다 라고 보기보다는 주체인 내가 어떤 형태로 이 운에 개입을 해서 이 운을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모든 병화일간 분들이 큰 변화 변동 없이 이런 안정감이 있는 형태로 남들에게도 인정받고 나 역시 한 단계 좀 성장하고 도약하는 그런 멋진 해로 개묘년을 만들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잠깐 소개해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그 일전에 제가 블로그 안녕 사주명리,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현묘님이 책을 내셔서 제가 홍보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현묘님하고 인연이 조금 깊기는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영상 찍을 때 제가 뭐 부탁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책이 좋아서 명리 공부하기에 좋은 책인 것 같다라고 추천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 현묘님이 이번에는 초급 입문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철공소라고 하는 명리학 강의 플랫폼에서 이제 개설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2023년 내년이죠. 1월 12일부터 3월까지 총 12회 강의인데, 강의 신청 받겠다고 오픈하자마자 지금 하루 만에 정원이 다 찼나봐요. 그래서 신청 인원이 너무 많이 지금 몰려서 추가 강의를 이제 개설하려고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신청하시면 아마 추가 개설반 쪽으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이번 기회에 뭐 명리 기초 아니면 입문 공부를 체계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 계신다고 하면 이 강의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번에 찍는 영상은 제가 병화일간의 신년운세 콘텐츠이다 보니까 오늘은 짧게만 언급하고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현묘님 강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시는 모든 분들, 내년 개묘년에도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